안녕하세요. 금산군 보건소 김지원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죠. 아기가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일이 온통 생소하기만 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시집 온 이주 여성분들은 보고 자란 환경과 달라서 어려움이 많을 건데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든든하겠죠. 금산군 보건소가 마련하는 하트 베베맘 육아교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유 수유와 신생아 돌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중부대학교 간호학과 박윤진 교수님, 그리고 중국에서 시집온 임산부 단정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정정 씨. 배가 많이 부르셨네요. 현재 몇 개월이시죠? 네, 벌써 25주나 됐어요. 이제는 성별도 나오고 임신이 안정적이라서 출산 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네요. 출산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되시죠? 네, 첫 아기라서 설레기도 하고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한편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교수님, 단정정 씨의 심정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많은 임산부분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네, 임산부에 대한 정보가 임신과 출산에 많이 치우쳐져 있지요. 출산 직후 특히 영아에 대한 육아 정보가 부족하고 모유 수유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유 수유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지요. 영아를 돌보는 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대로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맞닥뜨리는 첫 번째 선택이 모유냐, 분유냐 하는 거예요. 이 선택 무척 중요하죠? 네, 아기와 엄마 둘 다를 위해서 모유 수유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는 신생아에게 이상적인 음식이지요. 아이가 가장 쉽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필수 영양소, 각종 면역 물질과 생체 이용률이 높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모유에는 아기의 두뇌와 시각 기능의 발달에 필요한 DHA가 풍부하고 모유를 수유하면 산모의 몸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자궁의 수축과 산후 출혈을 줄여주며 적분비 호르몬의 분비로 배란이 억제되어 자연 피임의 효과도 있고 칼로리 활용이 높아져 체중의 감소에도 도움이 되므로 산모와 아이를 위해 모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정정 씨는 어떻게 수유하실 건지 결정하셨나요? 당연히 모유 수유를 해야죠.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모유 수유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젖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아이가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모유 수유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모유 수유는 출산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신 16주부터 기저부를 3에서 5분, 유두와 유륜을 1에서 2분 정도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에도 수유 전에는 마사지를 하고 출산 후 빠른 시일 내에 젖을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와 아기의 밀착은 출생 한두 시간에서 특히 피부 접촉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고요. 이때 첫 번째 모유 수유가 시작되는데 산후 첫날부터 4, 5일까지 나오는 초유는 꼭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젖을 잘 빠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기가 젖을 잘 빨지 못해서 전몸살이 오고 아기는 수유가 부족하니까 결국 분유를 먹게 되고 출산 후 수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출산 직후 아기를 데리고 있거나 초유를 먹이겠다는 의지를 의료진에게 어필하시기를 바래요. 혹시 아기가 잘 안 빨아서 초유가 잘 안 나온다면 유축기로 짜서라도 먹게 하길 권장합니다. 아기도 엄마도 서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먹이는 자세도 중요한데 아이가 젖을 빨 때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아이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때 수유 쿠션이나 베개를 사용하시면 자세에 도움이 됩니다. 한쪽을 약 15분씩 총 30분 정도 양쪽 수유를 함께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두세 시간마다 8번에서 12번까지 수유를 하고요. 한 번 먹일 때는 50에서 100cc 정도 아이가 원할 때마다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먹는다고요? 밤에도요? 네, 아기 수면 패턴마다 다른데 생후 첫 달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4개월까지는 수유 횟수와 수유량을 규칙적으로 조절하고 한 번 먹을 때 충분히 젖을 빨 수 있도록 합니다. 모유는 최소 6개월 동안 모유만 먹이는 것을 권장하고요. 5에서 6개월에는 이유식 초기 단계로 이유식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수유는 1일 4에서 6회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수유가 끝나면 아기를 안고 등을 쓸어주거나 가볍게 두드려 젖과 함께 들여 마신 공기를 내보낼 수 있도록 트림을 시켜야 하고요. 더부룩함을 예방하고 아기가 젖을 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요즘 시중에 분유도 워낙 잘 나오는데요.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이유가 궁금해요. 엄마의 모유에는 면역을 증가시켜주는 물질이 많아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잔병 치레가 적습니다. 소화기의 부담을 적게 주고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설사도 하지 않죠.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놀랍게도 중이염도 적게 걸린다고 해요. 또 모유는 태열이나 천식의 위험도 적습니다.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가장 좋아하고 친밀한 엄마와의 교감이 크기 때문에 아기의 정서 발달에도 좋습니다. 네, 모유의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모유 수유가 자리 잡았다 싶으면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바로 이유식. 이 시기에 아기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식습관에 중요하다던데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모유는 언제까지 먹이는 게 좋을까요? 모유를 먹이더라도 만 6개월부터는 철분이 풍부한 고기를 이유식으로 먹여야 합니다. 또 모유만 먹이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생후 며칠 후부터 보충을 해야 되는데요. 모유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돌 때까지 먹여도 되지만 반드시 이유식을 병행하셔서 이를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가려 먹어야 되고 그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수유를 하는 엄마에게 음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 건강과 아기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거니까요. 성인 여성은 보통 하루에 2000에서 2200 칼로리를 섭취를 하는데 모유를 수유하는 경우에는 약 500 칼로리 정도 더 필요하고 유제품, 고기나 생선, 채소, 과일을 매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보다는 싱겁게 금주와 금연은 꼭 필요하고요. 만약 아기에게 모유가 부족하게 되면 아이가 30분 이상 젖꼭지를 물고 놓지 않거나 젖꼭지를 빼며 놀거나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거나 소변과 대변의 횟수가 줄고 체중이 별로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모유 양이 부족한 것이니까 분유와 함께 혼합 수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수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은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매일 목욕을 시켜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걱정되는 일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네, 꼭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면 충분한데 목욕 시간이 길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5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적당한 물의 온도는 38에서 40도씨 엄마가 목욕물에 팔꿈치를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목욕물 온도를 맞췄다고 아이를 물에 바로 담그지 마시고요. 먼저 따뜻한 물을 틀어 수증기로 욕실의 온도를 높이고 목욕 중간중간에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부어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갑자기 벗기면 놀랄 수 있으니까 싸개로 감싼 뒤 아이를 엄마 겨드랑이에 끼듯이 안고 목욕시키는 자세로 합니다. 아이의 목을 감싸서 받치고 샤워기로 직접 물을 뿌리기보다는 꺼주 수건에 물을 적셔가며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얼굴 전체를 닦은 후 코,
입, 귀순으로 씻기고요. 머리는 베이비 전용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감깁니다. 목욕을 끝내고 따뜻한 물에서 갑자기 나오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방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방온도는 26에서 28도씨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시킬 때는 힘들어도 목욕 마치고 아기랑 눈 마주면서 옷 갈아입히고 할 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하기는 아이들이 울지만 않으면 더 예쁘죠? 아이가 우는 것은 아기가 얘기하는 유일한 의사소통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죠. 배가 고픈지, 잠이 오는지, 아니면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달랠 때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나 목소리로 일단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며 아이를 꼭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달래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먹이고 씻겼으니까 잘 재우면 되는데 아기가 잠투정이 심하면 정말 고생하잖아요. 잘 재우는 노하우 있을까요? 네, 생후 12주경까지는 아기에게는 밤낮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 2~3시간마다 자고 먹고를 반복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그 이후에 차츰 빛에 반응해 낮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밤에 주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때 잠을 자는 시간과 장소를 동일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기가 잘 땐 되도록 바닥에 똑바로 눕혀서 재워야 하는데요. 아이가 쓰는 요나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신생아에게는 베개 사용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아기 재우기 활동도 도움이 되는데 이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등 잠재우기 활동을 20에서 30분 동안 늘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신생아들 보면 보통 뿡뿡 삼해주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신생아에게는 모로 반사가 있어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머리나 몸의 갑작스러운 위치 변화에 놀라서 손을 허우적거리는 행동인데 이 때문에 속삭이나 스와드럽으로 몸을 감싸주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네. 그 밖에 아기의 상태를 잘 살필 수 있는 다른 방법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대변 색깔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아기는 태어난 후 2에서 3일 동안 흑록색의 끈끈한 대변을 봅니다. 이건 태변이라고 하는 건데요. 2~3일이 지나면 차차 누런빛을 띠다가 생후 5일경에는 황색변이 됩니다. 모유를 먹는 아기는 변이 황색이며 시큼한 냄새가 나고 연고처럼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모유를 먹이고 있는 경우 물기가 많은 대변을 1에서 5회, 조제요를 먹는 아기는 물기가 적은 대변을 1에서 3일 정도 보게 되는데 특히 우유를 먹는 아기는 모유를 먹는 아기보다 변이 더 되면서 색깔이 옅고 치즈와 비슷한 냄새가 나지요. 이 밖에 변 색깔을 잘 살펴 아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저는 모처럼 저희 엄마가 저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수시로 젖 먹이고 트림시키고 씻겨야죠. 아기가 잠들면 그 사이에 빨래에 청소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이러한 정성과 사랑으로 자란 거죠. 아기를 키워보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 어떤 지극정성이 들어가는지 깨닫게 되면서 부모가 되면 철드는 것인가 봐요. 맞아요. 이 기회에 부모님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각자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요, 우리 아기에게 먹일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재밌겠죠?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